광주 지역 선거구 5곳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4곳에서 오차범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대체로 좁혀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5곳 중 3곳의 현역 의원이 도전자들에게 지지율에서 뒤지는 등 열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약진했습니다.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를 통해 유권자들과 만남을 늘리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당내 계파 갈등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KBC는 지역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 전남 9개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광주 지역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광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 그리고 광주 북구갑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후보 4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6%, 정진욱 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22.7%, 윤영덕 현 민주당 국회의원 15.1%, 오경훈 전 광주 남구청 정책보좌관 14.1%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문상옥 현 국민의힘 동남갑 당협위원장 3.8, 유동국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2.8, 문정은 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1%로 나타났습니다. 노영욱 전 장관과 정진욱 특보, 윤영덕 의원 3명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노영욱 25.6%, 정진욱 23.9%, 윤영덕 15.4%, 오경훈 14.8%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남을 선거구입니다. 후보 선호도에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25.5%, 이병훈 현 민주당 국회의원 19.8%,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15%였고 양영일 8.2, 이정락 5.8, 노희용 5%, 문충식 4.2, 김미화 2.4, 김혜경 1.9%였습니다. 김성환 전 청장과 이병훈 의원은 5.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김성환 27.4%, 이병훈 19.5%로 오차 범위 내였고 안도걸 18.1%, 그 뒤로 양영일, 노희용, 이정락, 김혜경 순이었습니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입니다. 후보 선호도에서 조섭 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28.6%, 정준호 전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20.9%, 문상필 전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이 16.4%, 진선기 전 대통령 직속 균형위 소통위원 6.6%, 김주업 현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5.4%, 이동국 현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 4.3%였습니다. 조섭 의원과 정준호 전 지역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인 7.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조섭 33.3%, 정준호 22.3%로 오차 범위 바뀌었고 그 뒤로 문상필 15.9, 진선기 8.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어서 광주 서구갑을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서구갑에서는 현역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후보 선호도와 적합도에서 오차 범위 내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 을에서는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 내년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0.8%,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17.9%,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은 12.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입니다.
공천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송갑석 의원이 22.9%의 지지로 강의원 투표를 3.4%포인트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 격차입니다. 송 의원은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특보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울 선거구에서는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민주당 김경만, 정의당 강은미, 한국의 희망 양양자 등 현역 의원 3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9.8%로 2위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17.4%포인트 앞섰습니다. 양 법률위원장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35.6%로 앞서갔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최혜용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 법률위원장은 전 연령대에서 2위인 천정배 전 장관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50대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KBC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조사 대상 5곳 선거구 중 2곳만 현역 의원이 앞서 나간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도전자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갈이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지난 9월 KBC 여론조사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두로 치고 나온 선거구는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북구갑 조호섭 의원 단 2곳뿐이었습니다.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 20.8%에 강의원 투표 17.9%로 2.9%포인트 오차범위 차이 내로 접전을 벌였고 북구갑은 조호섭 의원이 28.6%, 정준호 변호사 20.9%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29.8%로 현역 의원 양양자 5.0%를 큰 차이로 따돌렸고 동남갑은 노영욱 23.6%, 윤영덕 15.1%로 현역 의원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동남울 지역구도 김성환 25.5%, 이병훈 19.8%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도전자가 더 앞서 나갔습니다. 지난 9월 KBC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서구갑은 강의원, 박혜자, 조인철 등이 상승한 반면 송갑석, 김명진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울은 양부남, 김경만 등은 3개월 전과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고 천정배, 강은미, 양양자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남갑의 경우 노영욱, 윤영덕 두 사람은 9월 조사 대비 소폭 상승, 정진욱, 문상옥, 문정은 등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동남을 지역구는 이병훈, 안도걸, 양영일 세 사람이 3개월 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김성환, 이정락 등은 동반 하락하며 혼전세가 강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약진했습니다.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넓혀가며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 가운데는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양 위원장은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9.8%를 얻어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포진한 서구을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에 올랐습니다. 앞서 진행된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벌였지만 2달 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광주 동남갑에 출마하는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은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과 치열한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형욱 23.6%, 정진욱 22.7%로 오차 범위한 접전입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오경훈 전 광주 남구청 정책보좌관은 14.1%의 지지를 얻어 현직인 윤영덕 의원과 불과 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현직 송갑석 의원을 정치 신인들이 뒤쫓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 송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뒤쫓던 강의원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이 이번 조사에서는 17.9%를 얻어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습니다. 또 지난 조사에선 한 자릿수 선호도를 보였던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번 조사에선 12.2%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동나물에선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9월 조사에서 8.9%의 지지를 얻었던 안 전 차관은 이번 조사에선 15%로 현직인 이병훈 의원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18.1%를 얻어 이 의원과의 격차를 불과 1.4%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내 계파 갈등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은 높지 않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 극복 과제를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응답자의 53.9%가 당내 계파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2.1%,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 7.7%, 개딸 등 강성 지지층 논란 7.6% 등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당내 계파 갈등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대표 등 지도부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리스크 등도 오차 범위 안에서 극복 과제로 꼽혔습니다. 신당 창당과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응답자의 62%는 제3지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19.6%는 지지를, 모름 응답은 18.4%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71.2%는 3지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정의당의 경우 45.7%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묻는 질문에는 병립형을 선택한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성정당이 없는 완전 영동형 20.7%, 현행처럼 운영되는 준연동형 19.2% 등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광주 5개 선거구의 성인 여성과 남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5.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 총선 출마 예정자 20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진욱, 안도걸, 강의원, 양부남, 정준호, 박균택 등 20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동참해 민주당 몰록께서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신당 폭주를 멈추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려면 민주당은 일치 단결해야 한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한낮 기온이 1도 안팎에 머물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도 이상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곡성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등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어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전남 청년 서포터즈 회원 1동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성읍 옥평이리 주민들이 10만 6천 원, 보성읍 용문이리 양인수 씨가 25만 원, 보성읍 우산사리 주민들이 27만 5천 원, 보성읍 쾌상사리 주민들이 15만 1천 원, 보성읍 부평일리 주민들이 25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농협조합장 후보자의 아내를 미행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도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에서 3월 6차례에 걸쳐 전남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 아내를 뒤쫓아다니며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관광 마이스 산업의 육성의 구심점이 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관광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광주시 산하 3대 공기업으로 국내외 학회와 기업회의 등 부가가치가 높은 회의나 포상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공사는 관광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 산업의 육성을 이끌고 상시적인 혁신과 책임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광주 관광재단을 통폐 앞에 설립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내년 시즌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KBO 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소크라테스는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8푼 5리, 20홈런, 96타점, OPS 0.807로 팀 내 최다 홈런, 최다 안타, 최다 타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계약 총액은 계약금 30만 달러와 연봉 50만 달러, 옵션 등 총 120만 달러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인력 확대를 비롯한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병원과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라며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늘리고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키우고 사립대 병원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마련, 필수의료 성과에 따른 중소병원 보상 육성 프로그램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와 내륙 간 물류 처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전남도와 제주도 고흥군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고흥 녹동신항의 제주도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물류센터 신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과 물동량 확보, 그리고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편함에 보관돼 있는 열쇠를 이용해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광주시 화정동에 있는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데 이어 같은 날 밤 월산동의 한 주택에서 금품 절도를 시도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편함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이용해 집문을 열고 들어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